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기하학에서 중요한 라플라스 방정식, 지금 띄워드린 배너에서 스터디했던 그 포화성 방정식과 라플라스 방정식 중에 오늘은 라플라스 방정식의 유일성 정리를 한번 배워볼 거예요. 이게 어떻게 증명이 되고 그런 걸 배움으로써 우리 납득을 해보고 또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까지 오늘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지금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나의 영역을 가져왔어요. 영역이라는 게 어떤 경계로 구성된 폐곡면으로 기술되는 그런 공간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공간 내에 전하가 없다고 해볼게요. 외부에는 있으나 마나 상관없는데 이 영역 내부에는 전하 분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전위가 뭘 만족하나요? 아까 띄워드린 배너에 따르면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 라플라시안 연산자를 걸어준 전이 이 결과가 뭐예요? 0이죠. 0의 값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수식으로 풀어보면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잖아요. 물론 Z에 대한 편미분도 포함되어야지 3차원에서 일반적인 식이 되지만 제가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들이 좀 불필요한 혼동이 없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식을 적어 볼게요. 이것도 사실 라플라스 방정식이에요. x와 y에 대한 변수로 표현되는 방정식이죠. 이런 편미 방정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면 V라는 전위는 전기 스칼라 포텐셜은 이 영역 내에 차지 전하가 없을 때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하게 될 텐데 그때 해당 영역이라는 게 이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 경계 내에 있는 이 영역에는 이 V가 극대 극소가 없어요. 극대 극소라는 건 뭐죠? 맥시멈, 미니멈,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이란 용어를 굳이 쓰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고등학교 때 배웠으니까 네, 주변 함수값에 대해서 가장 최대이거나 가장 최소이거나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없다는 거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면 다변수 함수일 때는 극대나 극소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극대는 두 번 편미분한 게 물론 일변수 함수일 때는 두 번 편미분한 게 음수일 때를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x에 대해서도 두 번 편미분한 게 음수여야 되고 y에 대해서도 두 번 편미분한 게 음수여야지만 그때 극대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극소는 반대고 둘 다 양수여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극대나 극소를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되는 게 이, 이 왼쪽 아래 같은 경우는 극대도 극소도 아니에요. 안장점이라고 부르는 점을 포함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건데 이게 예를 들면 이렇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를 x축이라고 보고 여기를 y축이라고 본다면 x축으로서는 어때요? 두 번 편미분한 게 양수죠. 이게 지금 이 공면이 이 v라는 그 함수를 표현하는 그런 공면이라고 해볼게요. v예요, 이게 사실은. x, y, z축 상에 나타났을 때 z의 값을 v라고 보면 그때 v가 이 x에 대해서 두 번 편미분한 게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향하게 되니까 이 튀어나온 부분이 그래서 x에 대해서 두 번 편미분한 양수고 한편 y축이 여기라면 y에 대해서 두 번 편미분한 거 이렇게 위로 올라오니까 음수죠. 전 처음 봤을 때 이게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를 보고 나서 조금 신기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 당시 다변수 미적분학을 배울 때 이거 알게 됐는데 안장이라는 거 그래서 그 말에 얹는 앉기 위해서 이제 말 위에 얹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그려지죠. 앉기 위해서는 다리 이렇게 걸쳐야 되고 한편 이렇게 굴곡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있어야지 앉을 수 있으니까 그거 기억하시면은 하나는 x에 대해서는 두 번 편미분한 게 양수인데 y에 대해서는 두 번 편미분한 게 음수인 경우 근데 이런 건 극대 극소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극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래로 향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장점이라는 거는 극대극소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극대극소가 있다면은 이런 조건에 만족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하는 V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V 같은 경우 이 두 번 편미분한 게 들을 각각 더해서 결국 0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 같은 경우는 극대극소가 정의될 수가 없죠. 극대는 둘 다 음수인 경우니까 음수와 음수를 더해서 0이 될 수 없고 극소는 양수와 양수를 더해서 0이 될 수 없듯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항을 우변 넘겨버리면 마이너스 붙어야 되는데 부호가 반대이려면은 예, 하나가 양수 하나 음수해야 되는데 그 경우는 이게 만족하지 않죠. 물론 0일 수도 있지만 그 경우는 딱 그 극대 극소 점일 때를 기술하는 그게 되겠죠. 그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해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역 내에서
어떻게 표현되는 해가 나올지를 우리가 연속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그래서 극대 극소가 있으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만족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쉽게 봤습니다. 해당 영역 내에서는 극대 극소가 없네요. 물론 이건 라플라스 방정식의 형태 때문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런 라플라스 방정식이 0을 만족해야 되는 거죠. 이 라플라시안 연산자를 걸어주면 전위가 0을 만족해야 되는데 지금 이 왼쪽에 보시다시피 이 경계를 서페이스, 표면, 해곡면이라고 해봤을 때는 이런 경계 조건이 존재할 거잖아요. 저 경계 상에서는 전위가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지겠죠. 지금 띄워드린 배너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연수 분리법을 풀 때도 편미분 방정식을 풀 때도 일반적으로 경계 조건이라는 게 있듯이 이 경계에서는 전위가 v가 뭐 v0의 값을 갖는 등의 문제를 조건이 주어질 거예요. 그걸 만족하는 라플라스 방정식의 해는 유일하다는 게 유일성 정리,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정리에 의해서 보장이 돼 있어요. 다른 말로는 변수 분리법으로 해를 풀든 뭘로 가지고 해를 풀든 간에 그 해는 유일하기 때문에 정말 안전하게 해를 구할 수 있다는 말이 돼요.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귀류법을 쓸 건데 귀류법을 이렇게 설명이 제가 사전적으로 들고 왔어요. 근데 이게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예를 들면 루트 2가 무리수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유리수라고 가정을 반대로 해버리고 유리수라는 건 무리수 반대니까 유리수라고 가정해버리고 그게 거짓임을 통해서 무리수다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면 라플라스 방정식이 해도 유일하다는 걸 알 수 있고 물론 적분으로 푸는 방법이 있지만 그 방법은 제가 쓰지 않을게요. 오히려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말로 이렇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기류법을 써볼게요. 자, 이렇게 V1이 라플라스 방정식의 해가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만족하는,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하고 경계 조건을 특정한 경계상의 어떤 값을 가지는 걸 만족한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똑같은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또 다른 해 V2가 있어서 그 해 역시 똑같은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한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은 이 같은 경우는 기류법을 쓰기 좋겠죠. 원래 유일하다는 건데 V1, V2가 다른 상황이라고 해보죠. 그러니까 다른 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참이라고 생각하는 가정을 역으로 바꿔버리는 거니까 이율법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거짓임을 보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V3를 한번 정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V1과 V2, 이 해들 사이의 차를 정의를 내려보자. 저는 살펴보니까 라플라시안 V3를 해보면 라플라스 연산사를 거의 V3에 걸어주면 그거는 V1 V2 각각의 라플라시안을 걸어주면 되죠. 라플라시안은 미분 연산자니까 예, 제가 처음 띄워드린 배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미분 연산자는 선형성을 가지기 때문에 V1, V2 각각이 걸어줘서 빼기 해주면 돼요. 근데 이게 V1의 라플라시안 걸어준 거랑 V2의 라플라시안 걸어준 거 각각이 0이기 때문에 0 빼기 0이 돼서 0이 돼요. 자, 그러면은 V3 라플라시안 걸어준 거나 0이나 같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럼 V3도 라플라스 방정식의 엄연한 해죠. 분명히 라플라스 연산자를 걸어준 게 0이 됐기 때문에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앞서 봤듯이 어떤 성질을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극대 극소가 없느니 많이 하는 그런 성질을 이용할 수 있는데 자, 경계 조건을 일단 살펴볼 거예요. 경계 조건이 만약에 V1이 V스타라는 그러니까 저 경계 이 경계상에서 그러니까 이 영역 내부 말고요. 경계면 그러니까 경계 조건이 V스타가 된다. 이 V가 여기서는 V스타가 된다고 해보죠. 그리고 V2 역시 V스타가 돼야 되겠죠.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또 다른 유일하지 않은 해가 있다고 지금 가정을 하는 거니까요. 근데 V3 0이에요. 경계에 대해서 계산해주면은 V3 정의 내린 자체가 V1에서 V2를 빼준 건데 그거는 그럼 경계에서는 얘도 V스타, 얘도 V스타 되니까 똑같은 걸 빼주니까 0이 되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가 나오는데 경계면의 모든 값에서의 그러니까 경계면에서 모든 곳에서 값이 0이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V3가 정의 내렸듯이 이게 경계면 상에서 0이 되는데 왜 모든 곳에서 0이 돼야 되느냐? 그건 일단 이게 어떤 함수로 기술되는 게 아니라 0이기 때문도 있고 또한 만약에 극대극소가 있다면 경계면 상에서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극대극소는 최대 최소의 의미도 되죠. 근데 국소적으로 로컬하게. 근데 이 영역 내부에서는 그게 없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최대나 최소 또는 극소 극대가 있다면은
0이라는 게 경계면상에 있다면은 결국에는 이 내부도 0이 돼야 된다는 걸 말해요. 왜냐하면 극대 극소가 동시에 0이라는 말은 존재한다면 그러면은 여기도 0, 여기도 0이니까 사이가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V3는 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 게 다시 설명드리면 극대 극소가 있다면 경계면에서 있어야 되고 내부에는 절대 존재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네, 간단하게 살펴봤기 때문에 그래서 V3는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0 사이 0은 0이죠. 0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자, 근데 V3는 V1에서 V2 빼준 걸로 정의됐었으니까 V3 0이라는 건 V1과 V2가 같다는 말도 되죠. 그 말은 뭐예요? 원래 우리는 V1, V2가 다르다고 가정했고 그게 유일하지 않다는 가정이었는데 그게 깨지게 되죠. 비례법이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V는 유일하다는 걸 오히려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결과는 이렇게 얻었지만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라플라스 방정식의 해가 유일하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쓰느냐 그게 중요한 질문이 되실 수 있겠죠. 일단 첫 번째로는 아까 설명을 잠시 드렸지만 변수 분리법으로 풀어도 라플라스 방정식의 경우는 심지어 포화성 방정식의 경우도 나중에 설명을 언제 드리겠지만은 유일성 정리가 보장이 돼요. 그래서 해가 유일하다는 게 잘 보장되기 때문에 변수 분리법을 마음 놓고 써도 된다는 게 있고요. 또한 다음과 같은 예제로 살펴볼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아래에 띄어드린 예제를 들고 온 건데 그리피스 전자기하 교재에서 이미 다 보셨을 수도 있지만 이미 다 아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 유일성 정리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어요. 이런 도체, 구가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그냥 도체인데 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띄워드리는 배너에 설명드렸듯이 도체는 등 전이면이죠. 도체 표면이 어때요? 등 전이죠. 네, 전이가 V0라는 어떤 상수 값으로 딱 하나로 결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어쨌든 등 전이면이기 때문에 이 표면이 결국 다 V0라는 전위로 일정하게 기술된다는 거고 이거는 경계 조건이죠.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하는 게 바로 전위인데 그 전위가 경계 조건을 가지는 거예요. 자, 그럼 라플라스 방정식을 과연 제가 두 번째 띄워드린 배너였던 것 같은데 변수 분리법이었죠. 거기서 풀었던 것처럼 변수 분리해서 막 이렇게 풀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 같은 경우는 해가 유일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유일성 정리 때문에 간단하게 풀 수 있을까요? 네, 후자가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같은 경우는 경계 조건이 상수로 주어졌는 데다가 라플라스 방정식이라서 유일성 정리가 잘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해를 아마 직관적으로 바로 구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한번 정지해 보시고 생각해 보셔도 좋은 연습이 되겠지만 생각해 보셨던 전제하에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이 내부 전위는 V0가 돼요. 좀 터무니없는 결과일 수 있지만 이건 전기장을 통해서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V0가 경계에서 존재하면 그 V가 연속함수이면서도 가장 이걸 잘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해는 내부도 다 V0로 일정한다는 말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잘 막혀있는 도체라면 설명드렸다시피 도체라면 경계가 V0로 일정할 거고 그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유일한 해는 특정한 사고를 거쳐서 V0라는 거를 주장을 해도 그 경계 조건을 만족시키는 해이기 때문에 근데 그 해는 유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과정을 풀이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내부 전이가 다 일정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도 풀 수 있고 또 하나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다음 영상에 스터디하게 될 아마도 전기 영상법 이미지 메소드를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서 그러니까 왜 영상법을 쓸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라플라스 방정식의 유일성 정리를 보면서 예제도 살펴보고, 뭐 다음에 전기 영상법이 이 라플라스 방정식 유일성 정리 때문에 설명이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게 되었죠. 다음 영상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항상 감사합니다.